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아주 분주한 시간들 보내고 있을 텐데요. 기말고사를 마치게 되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죠. 저희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3주 동안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1탄은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으로 마련해봤는데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 동안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을 직접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특집 2탄은 2014 논술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인문계와 자연계 논술 전형을 출제 유형별로 나눠서 핵심적인 특강으로 마련할 테니까요. 여름방학 특집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또 성원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택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구체적인 상담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여러분들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숭의여고에 계십니다.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계시죠. 정주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네. 자, 요즘에 기말고사, 이 내신 성적 올리느라고 우리 학생들 아주 바쁜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기말고사가 끝나면 이제 자신이 지원할 수시 전형과 대학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겠죠. 저희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시 상담 언제든지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는 전화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보내준 자료를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학생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관제사를 꿈꾸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관제사. 이번에 또 항공기 사고도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 입시와 네.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합니까? 네, 제 성적으로 과연 이쪽 지역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성적이 어느 정도나 되든지,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3.75등급, 수학이 4.5등급, 영어가 5.25등급, 과학이 5등급 해서 국영수가 평균 4.62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가 4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지구과학과 화학은 각각 4등급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은요,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은 수학 체험 활동, 과학 체험 활동 등에 참여했고요. 경제연구부 동아리, 영미 영상연구반 동아리 활동 등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요, 양평 노인 요양원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각종 봉사활동 44시간을 했고요. 특기사항을 보면은요, 2011년에 영어 연극대회, 교내 영어 연극대회 장려사항 등을 받았습니다. 희망하고 있는 전공은 모두 기회균등 전형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1지망은 한국항공대 항공교통 전공, 2지망은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3지망은 건국대 융합심소재공학부 전공 등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봤는데 정재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요, 조금 아쉬운데요. 우선 이제 1학년 1학기 이후에 줄곧 내신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학년 1학기 때는 3.5등급이었는데 그 이후의 성적이 이제 한 5등급, 5.15등급 정도 돼가지고 합쳤을 때 이제 4.62등급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또 6월 모의고사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 또 그런 상태입니다. 3월 모의고사가 100분위 점수는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누적 100분위가 한 29%였다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59% 해가지고 누적 100분위도 한 40%대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성적의 기복이 좀 심한 편이고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인데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또 이제 관제사라고 했는데요. 이제 관제사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네. 좀 필요한 그 전공 적합성인데 영어 교과 성적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면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 이게 또 좀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제 독서 활동이 지금 생활기록부상에서는 조금 많이 눈에 띄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내용을 보면은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뭐 읽을 수는 있는데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들인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 좀 약간 이제 신빙성에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해가지고 전 전반적으로 이제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뭐랄까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획운동 전형을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했던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학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저는 아름답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합격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회균형 전형을 조금 이제 우리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네. 자연계는 원래 좀 전반적으로 그 경쟁률 자체가 조금 인문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기회균형 전형은 좀 행운이 좀 뒤따라 주긴 해야 되는데 보통 그 기회균형 전형 요즘에 입학 사정관제로 있거든요. 네. 근데 입학 사정관제는 1단계 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회균형 전형에서 가끔씩 1단계 지원자 자체가 3배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통과가 네.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면접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은 행운을 또 바라볼 수 있겠죠. 예, 예. 거기다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담서에 네. 수학의 개념은 괜찮다. 다만 이제 문제 응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럼 이제 그 자연과 수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네. 조금만 노력해주면 면접이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이제 해서 제가 기회균형 전형에서 한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네. 좀 네.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하나 물어볼 게 네. 있는데요. 지금 수학 이제 B형을 선택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성적이 이렇게 많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학생이 혹시 학생에게 물어볼게요. 학생 혹시 수학을 A형으로 바꿀 생각은 없나요? 근데 A형으로 돌리면 이제 그 서울 쪽에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죠. 제한이 제한되죠.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뭐 A형으로 돌릴 경우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그 학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이과에서는요. 근데 이제 수시에서 일단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곳으로 선택을 해보고 정시에서는 이제 A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생에게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B형으로 갔을 때 대학의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A형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A형이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과탐과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 수험 생활 전체를 봤을 때 이제 A형에 대한 고려가 정정 선생님께서는 필요한 거죠. 6월 모의고사 결과로 봤을 때는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이 이제 수험 생활 전반을 우리가 네. 본다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이제 B형에서 수학에 몰입하는 것보다는 네. A형을 하면서 과탐하고 영어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서 또 이제 뭐 그건 차지하고라도 앞서서 또 얘기했지만 이 기회균형 전형은 이제 아까 행운 좀 네.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네. 한 명 뽑는데 그렇죠. 우수한 애들이 몰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다른 전형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회균형 전형만 고집할 건 아니고요. 기회균형 전형 한 서너 개에다가 네. 전공적 그 적성 전형을 한번 두세 개 정도 섞어서 믹스해가지고 네. 그 계획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균형 전형이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네. 학생이 이제 그 상담소에서는 이제 정시에 기회균형 전형 보는 학교가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이제 입학 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기회균형 전형이 대부분 수시 쪽으로 들어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시에서 인원을 못 뽑았을 경우에 정시에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원되는 거고요. 예, 애초에 이제
그 정시에 뽑겠다라고 이제 인원을 못을 박아놓은 학교는 가군의 아주대, 뭐 나군의 상명대, 한양대, 그다음에 다군의 항공대, 홍익대, 세종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학생은 목표 등급을 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의 목표는요, 이제 국어, 영어하고 같으면 이제 3등급은 받아야 되겠죠. 네. 좀 노력해서. 근데 국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영어가 조금 좀 지금 어렵긴 한데, 과탐은 또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어, 영어, 과탐은 3등급을, 3등급? 그 다음에 수학은 B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4등급은 나와야 네.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의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노력을 하고는 도중이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요. 제가 그 개념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의 자체가 뭐냐 수학에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또 구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에서라는 말을 할 수 있듯이 수학에서는 컴플리트성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수학 A형으로 바꾼다면 수학이라고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각각 15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단원별로 거의 균등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대가 무게를 두지 말고 골고루 잘 충분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월 평가와 모의 평가에서 A형을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보고 나서 내가 그 결과가 괜찮다. 뭐 B형의 가산점까지 생각해도 A형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싶으면 A형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5등급 학생들은 이제 많은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뭐랄까 연계 교재가 있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밖에 없어요. 수학은 그 두 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노트를 좀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 반드시 그 문제에서 사용된 어떤 뭐 공식이나 개념 이런 것들을 끝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선생님이 수학 공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이해가 되나요? 네, 됐어요. 예, 6월 모의평가에서 한번 수능 A형도 한번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앞서 기회균형 전형을, 균등 전형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적성고사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좀 맞는 좀 적성 전형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국산업기술대 산업기술대입니다. 전자공학부인데요. 여기는 이제 수시 1차 일반 전형인데요. 적성 고사를 봅니다. 학생부 20에 적성 80%고요. 문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약한 영어가 이제 빠지고요. 네. 언어하고 수리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뭐 정시에서 수능에서 이제 어떤 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게 되겠고요. 네. 평균 합격선은 이제 내신 한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우리 학생이 한 4.6등급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합격권으로 네. 볼 수가 있겠죠. 경쟁률은 한 작년에 13대 1 정도 됐고요. 네. 아마 뭐 내신 5등급 이내면 큰 손해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인데요. 올해 이제 적성이 부활됐어요. 원래 과거에 있었다가 네. 몇 년간 없었다가 다시 부활됐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도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추천한 이유는 여기는 이제 국어, 수학 B를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생이 B를 수학 B를 만약에 한다면 네. 여기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이 수시에서 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의 그 지방 캠퍼스는 네.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경쟁률이 그렇죠. 약한 곳이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홍익대 세종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또 공교롭게도 여기가 최저 등급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수 B를 보고서 수 B가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 수 B를 본 상태에서 최저 등급이 4등급 한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의외로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것을 통과한 학생들이 과거에 좀 많이 붙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죠? 그렇죠. 네네네. 추천을 좀 해드리는 네.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도 좀 몇 가지를 추천을 해주시네요. 예, 입학사정관 전형 이제 기회균형 전형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경쟁률에 네.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죠.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의 이제 생명자원공학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것은 이제 관제사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도 이제 네. 그 상담소에서는 이제 의뢰를 했는데요. 조금 이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경쟁률이 보시면
3명 모집에 9명 지원해가지고요. 오. 경쟁률이 3대 그리 높지 1입니다. 않네요. 1단계가 네. 3배수였거든요. 그래서 지원한 학생들 모두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 또 이제 2단계가 면접이 100%예요. 네. 그러니까 면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도전해볼 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학생부하고 이제 서류 50으로 하는데 작년에 그 경쟁률 보시면 3명 모집에 6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2대1. 네. 추가 모집, 추가 합격까지, 추가 충원 합격까지 고려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몰리지 않나요, 그럼? 올해 작년 너무 뭐 낮으면? 근데 이 이과 쪽의 특징상 이제 네. 이 지방 캠퍼스에 미리 이제 입학 사정 관제나 이런 걸 준비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많이 몰리진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 잘 이해했죠? 네. 네, 여러 가지 전형을 좀 한꺼번에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치르고 있는 중인가요? 어때요? 네,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관제사나 엔지니어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뿐만 아니라 적성고사 전형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수학의 경우는 A형 전환도 한번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영어, 과탐 3등급, 수학 B형 4등급. 만약에 수학 A형으로 전환했을 때는 2등급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적성 중심 전형으로 한국산업기술대 일반 전형, 홍익대 세종 일반 전형을 추천하고요. 입학 사정관제 전형으로는 중앙대 안성 기회균등 전형, 한국외대 글로벌 흡스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선택형 수능 도입에 따른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입학 사정관 전형 서류 준비법 등 2014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양천구 양천문화회관,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마련한 무료 입시 설명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수학 교수가 되고 싶은 고3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요즘에 따님과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좀 힘든 8월, 7월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많이 힘들죠. 힘내시고요. 오늘 저희가 고민은 좀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정확히 현재 위치에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에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학벌이 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국어 1.5등급, 수학, 영어, 과학 모두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평균 내신이 1.125등급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6월 성적표를 보시면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생명과학 1등급, 화학 2가 3등급입니다. 계속 네,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2학년 2학기 학급 회장, 3학년 학급 회장입니다. 그다음에 화학 사랑반 동아리 차장을 했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 고급 수학 기본 이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바이오 교실, 서울대 계산과학 드림 캠프 등에 참여했습니다. 특기사항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상들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리경영치 대회 장려상 외에 그다음에 서울시 창의 인성 부분 교육감상 등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을 보시면 서울대 수리과학부 지역균형 선발, 그다음에 이지망은 연세대 수학과 연세 입학사정관 전형, 일반 전형, 삼지망은 고려대 수학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 전형 외에
포스텍 성균관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학계열을 희망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그 국영수가 평균 내신이 한 1.25등급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6월 모평 점수도 상당히 우수한데 영어 점수가 상대적으로 100분이 90으로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네. 화학 2가 3등급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 등급으로 보시면은 내신 지금 이제 제가 받은 건 2학년까지 성적인데 3학년 1학기 성적이 기말고사 1등급 유지를 하는데 특히 수학과 과학의 1등급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수능에서 봤을 때는 국어 수학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고요. 화학 2에서의 아까 얘기한 100분위가 78이기 때문에 2등급 이상은 좀 나왔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비교과를 보시면은 2학년, 3학년 학급 회장 리더십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원 학생이 그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캠프들 많이 참석을 했고요. 교과 우수상 이외에도 각종 대회에서 상을 한 20개 이상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상의 종류도 뭐 경시대회 외에도 만화 그리기, 영어 포스터, 뭐 직업 체험 등의 너무 다방면을 우수한 학생이어서 네. 학교 생활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좀 잘 된 학생 같습니다. 네. 네, 서울대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그 희망하는 걸 봐서 상당히 공부를 1등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꼭 추천을 받기 위해서 기말고사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상 실력도 좀 다양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소위 지원하는 스카이 대학, 고려대 수학 계열까지 합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서울대 지역균형 수리과학부를 보시면은 전체 11명 모집을 하는데 국어, 수학, 영어비, 과탐 중에 2개 영역이 2등급을 합니다. 서류평가 면접으로 100%를 보면서 우선 선발 시에는 면접 제외 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률도 사실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신이 상당히 유리해서 지원 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서울대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 내용들이 자세하게는 적혀 있는데요.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지 않은 그 캠프의 지원 동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느낀 점 등을 좀 자소서에 자세하게 좀 써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화학실험반, 과학축정학교 실험반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수학과에 대한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소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추천서에서 보시면은 개인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한 특별한 우수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데 네. 그런 부분을 추천서로 좀 보완을 하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한번 보겠습니다. 연세대에서는 아직 인원에 대한 확정은 없고 2013학년도에 9명을 모집을 하는데 네.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2개 영역 4등급 이내입니다. 네. 예, 경쟁률이 조금 그래도 좀 높긴 하긴데 학교생활 우수자 트랙인데요. 여기 내신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상당히 유리한데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저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평가 요소는 아닌데요. 네. 수능 성적을 대학에서 좀 참고하는 것 같아서 예, 수능을 좀 잘 보면 오히려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체 연세대하고 좀 비슷한데요. 전체 수학 B하고 과탐 중에 반드시 한 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요. 네. 경쟁률을 보시면은 6.33대 1, 그다음에 2013학년대는 11.14대 1로 약간의 경쟁률이 오르는 관계가 있어요. 아마 네. 육해 제한 때문에 이 과에 대한 선택의 인원도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고려대학은 조금 다르게 스펙을 좀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영역이 있는 경우에 내신이 좀 부족해도 가끔 역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서울대 준비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합격 가능성과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포스텍도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포스텍을 지원했을 때 유리함과 불리함은 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예, 포스텍은 좀 카이스트랑 틀리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한 70% 되고요. 네. 과학고 학생들이 한 30% 되는데 보통 수학과학 성적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학생 마찬가지로 수학과학 점수가 모두 1등급으로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대학과 틀리게 면접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이나 잠재력 면접,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은 많이 가지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서울대랑 좀 비슷하게 학업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는
예, 수학과학 구술 면접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쓰면 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한 조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을 위해서 또 어떤 전형을 더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수시 2차에서 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시 2차를 보시면은 그 고려대 예,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경쟁률을 보시면 52대 1 정도 되는데 실질 경쟁률은 그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수능 이후에 자신 점수를 좀 확인한 다음에 논술 지원 가능성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경쟁률은 높지만 실질 경쟁률이 아까보다 낮기 때문에 네. 우선 선발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은 보통 한 2대 1에서 3대 1 정도 되고 낮은 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합격 요소가 됩니다. 네. 연세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고려대와 연세대 일반 전형으로서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잘 들으셨죠? 네. 네. 따님이 논술 준비도 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냥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이런 걸로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정주원 선생님께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일반 전형까지 수능 이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금수 선생님께서 이들 대학의 논술 특징 어떤 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연대 고대의 그 논술에 대한 특징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연대는 사실상 올해 인원이 좀 많이 그 줄어온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 논술에서는 수학적 수열의 그 귀납적 정의하고요, 미적분, 이항 정리, 2차 곡선, 벡터에서의 논중형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발전 심화 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학 논술은 이제 지난해하고는 다르죠. 지난해까지는 통합 논술이었었는데 올해는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돼 있다는 거, 그 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낯선 주제를 주고 자료 해석과 논리적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수시 지원서를 쓸 때 아예 논술고사 과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고대하고 달리. 그렇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논술 대비를 연관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보죠. 네, 고려대학교도 역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수리 논술은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 적분, 기하와 벡터에서 풀이형과 논중형 문제로 혼합 출제가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대에 비해서 비교적 쉬우나 시간이 좀 짧습니다. 100분 동안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현장에서 시간이 훌쩍 가요. 그래갖고 한 90분밖에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또 답안 작성이 좀 정교하고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요. 과학 논술은 그 계산까지 완벽히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그 개념 활용 가능 범위를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과학 과목의 경우는 이제 학과별로 3과목씩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연대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죠. 과학 2개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능 1등급 정도의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해서 일반 전형, 이 연세대와 고려대 논술의 특징을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사교육을 싫어하는데요. 네. 논술을 지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혼자 준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교육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좋을까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근데 자연계의 논술이기 때문에 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혼자 이렇게 논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어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이제 수학 교사인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죠. 뭐 수리 논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지금 방학 때니까 이제 학원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그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혼자 공부를 하려면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의 습득입니다. 그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에는 시중에 나온 교과서나 익힘 책에 보시면 도입부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원 마무리에 대한 수학 심화 과정에 대한 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증명하시고 하시고요. 더 필요하시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서 내용에 그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명과 이해를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대학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성향들이 아까 이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특징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논술의 가장 기본은 평소에 교과서 증명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사교육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 지금 방과 활동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신 거죠? 네. 네. 근데 따님 옆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또 성실하게 해온 학생이니까 잘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상담해드린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수학교사나 교수죠. 연구원을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그 캠프를 한 그 지원 동기나 느낀 점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게 좋겠고요. 화학 중점반, 과학 중점 학교 실험반하고 수학과 연계성을 좀 많이 이제 설명을 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내신과 수능이 모두 우수하지만 영어하고 화학2에서 약간의 핸디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목표 등급은 내신의 경우 수학, 과학 1등급을 유지하고 수능은 화학2에서 최하 2등급 이상을 맡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 연세대학교 연세 입학 사정관제 또는 일반 전형, 또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일반 전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관광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진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저는 입학사정관제를 쓰고 싶은데 네. 주변에서 적성을 쓰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가 저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알겠습니다. 본인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성 전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2학년 2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가 2.25등급, 수학이 3.5등급, 영어가 4등급, 사회가 2.26등급이고요. 국영수사 평균은 3.09등급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3등급, 세계지리 동아시아사가 각각 4등급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요,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그 학교 선도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는 이제 학급 부회장,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 활동을 했고요. 독서 토론 동아리를 했습니다. 교회 활동이 좀 센데요. 예, 한국 청소년 호텔 경영 연합 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임원을 했고요. 활동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하고 좀 많이 잘 맞는 예, 그런 전공 활동이죠? 적성으로 굉장히 네. 가깝고요. 교내 봉사활동도 118시간으로 적지 않게 했습니다. 특기사항을 보면요. 1학년 때 이제 독서활동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최우수상, 영어 독서 인증대회 우수상, 2학년 때 팝송대회 우수상, 영어 홍보 소감문 공모대회 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관광학부, 그다음에 경희대 호스피털리티 경영학부,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등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관광 계열에 관심이 많고 또 활동도 다양하게 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선 이제 선도부, 그다음에 학급 부회장, 또 한국 청소년 호텔 경영 연합 이름도 상당히 거창한데요. 리더십이 아주 그냥 예,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관리사가 이제 되겠다. 뭐 거기 이제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호텔 관리사가 꿈이고 이제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 외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면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네. 있는데 반면에 이게 이제 워낙 그쪽으로 강한 그 전공 적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입학사정관제 내에서는요. 넓은 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영어와 관련된 교내상이 많아요. 그렇죠? 학생? 네. 예. 근데,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영어 성적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 성실하고 그런 걸 선생님들께 인정받아서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우수상 이런 건 없고 우수상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랑 조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성으로 자신의 예. 단점을 극복한 거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모의고사에서도 보면은요, 사회탐구 이게 조금 지금 아쉬운데요. 내신 성적에서 보여주는 사회탐구의 강점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또 약간 좀 만족스럽지가 못한 편이거든요. 그 한 가지 또 학생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지금 현재 그 세계지리하고 동아시아사 선택했는데요, 맞죠? 네. 예. 그게 이제 대학 전공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공을 위해서 좀 억지로 본인이 맞지 않는데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세계지리 2학년 때 했고 지금 동아시아사 배우고 있는데 흥미가 있어서 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조금 낮은데 우리 학생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올려야 되는 거 그 부분 알고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모의고사 수준은요, 지금 사탐이 지금 완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봤을 때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전국 백분위로 이제 81% 누적 백분위 한 15%, 14에서 15%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호텔 대학이 아니라면은 이제 몇 군데 더 있겠지만 호텔 경영학과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은 조금 아직은 아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니까 많이 올리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대 서울 캠퍼스 야간, 그다음에 수원대 협성대 정도의 호텔 경영 수준을 정시했을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또 지원 가능한 대학도 있죠. 서경대라든가 삼육대라든가 이런 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리한 질문에도 대답을 잘하는 거 보니까 면접 같은 거라도 상당히 잘할 것 같은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진로의 방향이 상당히 강력하게 아주 뚜렷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어 성적이 좀 약한 것이 좀 아쉽군요.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우리 학생은 우선 이제 호텔 관리사가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업계에 이제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부분인데요. 호텔 경영학과를 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의 그 스펙이라든가 이제 내신 성적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상위권 대학의 이제 호텔 경영학과 즉 한양대라든가 경희대,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를 진학하기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성적이고요. 그렇다고 사실 아까 지적은 했지만 수원대나 협성대 가기엔 좀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기 때문에 비교과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희망하는 대학에 꼭 진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학사정관제를 위해서는 학생이 활동했던 한국 청소년 호텔 경영 연합 활동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특히 이제 여기 자기소개서에 강조를 많이 읽을 그렇죠, 많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이 이제 그 활동했던 내용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 한국 청소년 호텔 경영 연합 활동했던 내용을 보냈는데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 쓸 때는 이 내용을 그냥 나열하듯이 해놓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이 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유명한 셰프라든가 유명 호텔 총 지배인을 막 학생이 만나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게 됐고 또 그분들과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생이 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입학사정관들이 읽어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에다가 역경 극복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역경 극복 사례를 이제 몸이 안 좋았던 것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성적 오른 것을 넣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어떤 자기주도성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내가 어떤 면이 나를 더 부각하는 것이 하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코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학생이 정확한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성 전형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적성 전형에 모든 걸 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적성 전형을 보는 대학들 중에 호텔 경영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 이제 세종대학하고 경기대학이 있는데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호텔 경영학과의 전년도 그 합격선이 344점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근데 우리 학생이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이 324.48. 조금만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겠네요. 예, 좀 노력하면 되긴 하는데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경기대 호텔 경영 정도의 적성으로 도전하는 것은 결코 손해는 아니다. 만약에 합격을 했을 경우 손해는 아니다고 했을 때 적성 전형 도전해 보는 거 좋은 육회를 방법이라고. 적절하게 좀 잘 섞어서 하라는 네,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적성 검사, 예. 입학사정관제를 예, 그렇습니다. 적성에서도 되겠네. 예, 네. 적성에서 한 두어 군데 정도 도전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한양대와 경희대 숙명여대에 지원을 했을 때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학생이 한양대, 경희대, 숙명여대를 물어봤는데요. 한양대 미래인재 전형의 이제 관광학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셉니다. 상대적으로 내신도 높고요. 1점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교과를 요구하는 전형입니다. 외국어 능력 또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에서 외국어 능력도 많이 보는데 외국어 내신이 떨어지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 학생의 그 외부 활동으로 1단계 통과가 된다면 2단계에서는 본인이 외국어 능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 레온 르네상스 전형의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 이제 호텔 경영학과인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한양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덜 보고 이제 그렇죠. 비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성적 중에 영어 청해 과목이 있는데 이게 5등급이라고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중간고사까지 성적이. 기말고사 안 봤잖아요. 예, 기말고사에서 만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만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년도 합격선의 내신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영어 청해 과목의 중간고사 점수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지금 치르고 있나요? 네, 지금 치고 있어요. 영어 청해는 봤어요? 네,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잘.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구나. 예,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전형들 외에 조금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분석을 하셨을 때 이 학교가 이 학생에게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교와 전형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세종대학교를 제가 한번 선택해 봤는데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 외식경영학부 아주 유명한 학과죠. 그렇죠. 네. 창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이제 9명 모집에 260명이 지원해서 제법 높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평균 합격선이 2.8등급이고 우리 학생이 지금 한 3학년 성적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거의 평균 합격선에는 가깝고요.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한번 특히 창의인재 전형이 비교과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대 호텔경영학과는 아까 적성에서도 한번 얘기를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KGU 감성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2차 자기 추천자 전형 두 가지가 입학사정관제로 있는데 수시 2차는 한 명 모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1차에서 이제 4명 모집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는데요. 적성고사보다 경쟁률도 낮고 또 이제 비교과 활동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적성 중심 전형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세종대도 당연히 저희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제 경기대입니다. 그래서 경기대 적성 전형이 최저 학력 기준도 우리 학생이 충분히 통과할 수가 있고 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경쟁자들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 통과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편이에요. 문과치고는. 그래서 수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 경기대에 도전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세종대와 경기대 그리고 적성으로서 경기대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니요, 괜찮. 네. 그동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진로에 대한 그 목표도 굉장히 명확한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해주신 조언 잘 참고하셔서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다국적 여행 서비스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꿈인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봅니다.
입학 사정관제와 적성 전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전공 적합성하고 관련된 굵직한 활동 위주로 작성하길 바랍니다. 또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려면 영어 성적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청해를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전 영역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세종대 창의인재 전형, 경기대 수시 1차 KGU 감성인재 전형, 경기대 수시 2차 자기 추천자 전형이고요. 적성 중심 전형으로서는 경기대 수시 1, 2차 일반 학생 전형, 세종대 수시 1차 일반 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명의 학생을 위한 상담을 모두 마쳐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 굉장히 내신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을 텐데 또 하나, 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성적표를 받고 이걸 내가 A형과 B형을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좀 활용을 해야 될까 고민의 학생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주원 선생님께서 이 학생들이 선택형 수능에서 좀 다른 형으로 전환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성적에서 가장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무턱대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성적이 낮은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을 고집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일단은 영어가 B에서 A로 돌리는 경우에 정시에서 경인교대를 제외하면 그 가장 높은 대학이 평택대나 수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필수 영역을 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그 영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선택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해봤는데요. 정재원 선생님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수시 상담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지금 기말고사 한창 치르고 계신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최선의 결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